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이준석에게 여성과의 잠자리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경찰의 추가 조사에 임하면서 이준석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저도 제발 좀 이준석을 철장장 안에 가둬놓고 수사해주길 경찰에 촉구하는 바인데요. 이준석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증거를 없애버릴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성진 대표 측은 이준석 구속수사 촉구뿐만 아니라 무고 혐의로 이준석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성진 대표를 찾아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조사입니다. 조사에 앞서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현물, 성접대 등 뇌물성 접대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로 데려오게 했다며 이 대표의 알선 수재가 성립되려면 뇌물성 접대를 받고 박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에 온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김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조모상에 조문을 가서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증거가 있어서 이준석 대표는 초기에 즉각 소환돼 조사를 받았어야 하고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어야 했다며 이 대표가 김세희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증거를 거짓 조작하기 위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내려보내 각서를 써주는 등 증거인멸 작태를 보였다. 증거인멸 염려도 있으므로 구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성진 대표 측은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한 혐의로 이준석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는 김세희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자신은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들을 고소했다며 따라서 이준석 대표는 무고죄를 절대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오후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이 뉴스가 나간 시점엔 이미 고발장 제출이 된 상태일 겁니다. 이준석 성상납과 관련한 수사는 가로세로 연구소 등이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므로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난 셈입니다. 이준석은 처음엔 성상납 여부엔 했다 안 했다 말을 확실히 하지 않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선 왜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냐라는 지적이 많아지고 직접적인 그 질문 또한 늘어나자 그제서야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면서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에게 성상납을 한 당사자 김성진 대표 측이 나는 분명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했고 이준석은 성접대를 받았는데 그걸 왜 허위 사실이라고 하냐 이러면서 무고죄를 절대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반성은 조금도 하지 않고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전국 방방곡곡을 싸돌아다니고 있는 이준석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무고죄든 증거인멸 교사든 뭐가 됐든 빨리 구속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제 성범죄자 안희정이 만기 출소했던데 마침 자리도 하나 비었으니 이준석이 그 자리로 들어가면 딱 맞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고소고발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준석 성상납 관련 수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이가 헛소리를 하고 나서 논란입니다. 이준석과 같은 바른정당 출신으로 이핵관이라고도 불리는 29살 박민영이 윤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영 너나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열심히 끌어안길 바라면서 소식 전합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도 사람이라 따가운 말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대표도 사람이기에 당내 갈등에 감정적으로 응수할 수 있다며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 다른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화합할 수 있다고 윤 대통령과 이준석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살아온 100세 노인처럼 말했습니다. 박민영은 이어 저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진심으로 좋아했다며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세대교체의 교두보를 만드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열렬히 지지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변한 게 있다면 강대강 제로섬 게임이 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저는 대통령 선거 경선이 끝난 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원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 측에 고발도 당했다. 대통령에 대한 강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가는 길이 옳다고 봐 인수위원회와 정부 제의를 모두 뿌리치고 나는 국대다에 도전해 대변인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박민영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원했다는 애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정부 제의는 왜 뿌리치고 이준석이 만들어낸 나는 국대다에 도전해 대변인이 되셨습니까? 박민영 이 젊은이는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쓴 글을 다시 한번 정독해 보길 권고하는 바입니다. 박민영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당정은 쓴소리조차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위기에 처했다는 게 제 판단이다. 다시 당정을 두둔하기 시작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묵묵히 통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미약하지만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 양쪽 모두의 비판받는 한이 있어도 제가 생각하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준석이 당에서 아예 쫓겨날 위기에 처해서 이핵관인 너도 덩달아 정치 생명이 끝날까봐 두려운 건 아닌지요. 역시 이준석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말하는 게 20대답진 않고 당정을 두둔하느니 당정이 위기에 처했다느니 하는 걸 보면 정치를 한 20년쯤은 해본 정치계의 어르신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선 전 탄핵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준석을 끌어안았고 정치계에서 더 빨리 퇴출당할 수 있었던 이준석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그놈의 성상납, 성접대 이준석 때문에 당의 이미지는 성접대 전담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급으로 됐고 결국 역대 최초로 징계를 받은 당대표 때문에 국민의힘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끌어안고 함께 가야 한다라니 박민영 너나 국민의힘 대변인 그만두고 이준석이랑 같이 끌어안고 창당을 새로 하나 해서 더워 죽겠는데 맨날 끌어안고 열심히 활동하십시오. 당 이름은 끌어안고 함께 간당 어떤가요? 그리고 이준석이 무슨 힘이 있다고 자꾸 둘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는 건지 이것도 이해 불가입니다. 이준석은 오로지 성상납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그 힘밖에 없고 그 힘도 약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이 부분 또한 박민영 대변인 혼자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박민영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마치 야당 대변인처럼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바 있죠. 차라리 그렇게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윤 대통령만 비판하고 이준석 편만 든다면 박민영이 솔직해 보이기라도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